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네요. 분명 행복하기 위한 결혼이 지금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지난주 어버이날이었는데 제가 연락을 안 드렸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오셔서 너 시댁이 웃음냐? 내일 집으로 찾아와 하시더군요. 엄청나게 열 받으셔서 통화 더 했다가는 쌍욕하실 것 같으니까 자제하시면서 끊으신 느낌이었습니다. 네, 압니다. 어버이날 전화 드렸어야 마땅하죠. 결혼 전 꽃바구니 10만원짜리로 나름 큰 거 사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상견례도 아직 안 한 절 보자마자 내 아들 넣어주기 진짜 아깝다 이러시더군요. 남편의 형인 아주버님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해서 그렇게 넘어갔는데 만날 때마다 진짜 사람 미치게 하시는 말을 한 번씩 하시는데 돌아버릴 것 같거든요. 결혼 후 작년 어버이날 때 아버님 친구 자식들은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줬다고 부러워하시더군요. 그래서 생화꽃으로 사서 용돈 봉투를 준비해서 갔는데 꽃 달아드릴게요 그랬더니 너는 이런 걸 아침에 와서 달았어야지 진짜 참 센스도 없다 이러셔서 너무 당황스럽고 우리 부모님도 당일에 못 만나는데 남의 부모한테 한 소리 들으니 더 기분이 안 좋더군요. 뭘 해도 한 소리 들으니까 점점 쌓이기만 했습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해드리면 이건 내 취향 아니다 하시니 좋은 마음도 싹 사라지더라고요. 올해도 진짜 갑갑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건 새벽부터 시댁에 가서 요리하고 아버님 어머님 진지 드세요 며느리가 진수성찬을 차렸어요 하는 건가 봐요. 십첩반상을 차려드렸어야 하는데 못난 며느리가 할 줄 아는 건 유튜브 보고 요리하면서 싱크대 한바탕 뒤집어 엎고 손까지 베이는 실력이라 못마땅하신 거죠. 손에서 피가 철철 나는데 아무도 너 손 다쳤니? 하며 챙겨주는 사람 없이 오히려 눈살 찌푸리며 쳐다보는 집안과 결혼은 한 게 제 인생의 큰 대역죄네요. 무뚝뚝한 집안이셔서 결혼 후 첫 생일에도 아무도 축하한다 연락 한 통 없었죠. 저는 시부모님 두 분 형 생일까지 매년 챙겼는데 말이죠.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지금은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쌓이고 쌓여 이번 년 초부터는 진짜 해탈을 했습니다. 말에도 내성이 생겼거든요. 웬만한 뾰족한 말들은 한 귀로 흘려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견딜 수 없는 말이 있었어요. 만날 때마다 임신을 왜 안 하느냐, 피임하냐, 하지 마라 피임, 명령조로 그러셨습니다. 작년에는 전화로 꼭 임신 피임 이야기를 꺼냈고 올해부터는 만날 때마다 그러셨어요. 심지어 카페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로 다짜고짜 너 피임하냐? 하지 마라 하시더군요. 이날 결국 이걸 시작으로 남편이랑 집 가는 내내 심하게 싸웠고 마침 친정 행사가 있어서 가는 길이라 하해 없이 그냥 무마되는 듯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안 돼서 시어머니랑 통화할 일이 생겨서 전화하자마자 대뜸 또 하시는 말씀이 너 피임하니? 피임하지 마라. 대답 안 하니까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대답 안 한다고 버릇이 없다느니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 마라를 한 3번 정도 연속으로 이야기하시고는 네라는 대답을 굳이 듣고 끊으시더군요. 정말 이때 진짜 죽고 싶고 다 끝내고 싶고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고통스러울 수가 있구나 싶었어요. 사람이 진짜 미칠 정도의 충격과 공포가 생기면 이런 감정이구나 싶었고 충동적인 마음까지 올라오는 거 자제하고 참았습니다. 그날 당연히 남편한테 난리를 쳤네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확실히 말을 해놔서 2주 뒤 시어머니 생신 때도 피임 이야기도 안 하고 저한테 말을 안 붙이셔서 진짜 살 것 같더라고요. 이후로 연락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뒤 남편 생일이었는데 그 전에 자가격리 중이어서 친정아빠 생신을 못 챙겼어서 남편 생일 때 같이 저녁을 먹자 약속을 해놨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편 생일인지 모르고 집에 뭐 고치는 일 좀 도와달라고 남편한테 연락이 왔는데 남편이 본인 오늘 생일이라고 약속이 있다고 하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넌 네 남편 생일인데 나한테 왜 말 안 했냐? 하시더니 그럼 다음 주에 보자고. 저도 남편 낳아주신 부모님께도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 굴뚝이에요. 남편 생일 전날 미역국 끓여서 아침에 좋아하는 반찬이랑 아침상을 차려줬습니다. 나름 미역국 맛있게 돼서 시부모님도 나중에 해드려야겠다 생각하면서 좋은 마음들이 생기는 차였죠.
그런데 만나기로 한 날 저녁 먹기로 했다고 해서 시간 맞춰 준비를 다 했는데 어머니 피곤하시다고 안 만난다고 아버님께서랑 저녁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뭐가 기분이 안 좋으신가? 그래서 그럼 우리가 집으로 가자고 내가 가서 미역국 끓이겠다고 가서 저녁 먹자고 집으로 갔는데 피곤하다고 너희끼리 가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왜 이제 오냐? 고래고래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아까 일찍 왔었어야지 피곤해 죽겠는데 늦게 왔다고. 그래서 전 황당하고 남편은 계속 어머니 달래면서 그럼 뭐 시켜 먹을까 하는데 그래도 싫다고 그러시고 어머님 제가 미역국 끓여드릴까요? 이 말은 대답도 안 하시고 집에 가기 전에도 제 전화 안 받으시고 문자도 답장 안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결국 기분 풀어드리고 힘드시다면서 외식 안 하고 농막에서 고기 구워 먹었습니다. 설거지도 여전히 제가 했네요. 아버님께서 남편을 설거지 제가 해야 되고 차리는 것도 치우는 것도 서로 힘드니 외식하자고 했는데 저렇게 짜증내시고 싫은 티 내시니 상 차리고 설거지도 하고 왔습니다. 집에서 드시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야 다음 주에 농막 와서 일 좀 같이 하자. 나 일한다고 힘들었다 하시네요. 결국 일이 힘들고 몸이 피곤해서 저희한테 짜증 내신 거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더 연락하고 만나기 싫은 건데 이번 어버이날은 남편이랑 형이 일이 있어서 못 만나니까 다음 주나 시간 맞춰서 만나자고 그랬다고 남편한테 전달을 받았습니다. 분명 연락하면 너라도 와라 이러실 뿐이라 그리고 가도 빈손으로 가나요? 뭐 사가도 마음에 안 들면 한마디 하실 거고 스트레스 받을 게 뻔하니까 연락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 연락 한 통 할 수도 있는데 그 뒤에 파장을 생각하면 숨이 턱 막혀서 정말 하기가 싫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도 어버이날인데 남편이 못 가면 너라도 가야 하는 거 아니냐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전 일들이 제 인생을 마감할 정도로 너무 싫어서 그나마 남편이랑 잘 살아보자 참고 잘해주고 서로 사이좋게 잘 지냈었는데 오늘 전화 받자마자 너는 며느리가 어버이날인데 전화 한 통도 없냐? 시댁이 우습냐? 내일 찾아와라 하고 끊으셨는데요. 정말 손발이 떨리고 눈물이 왈칵 나는데 어떻게 해야지 싶더라고요. 당연히 어버이날 못 찾아뵈었고 연락 안 드린 건 잘못이긴 한데 한 소리 들을 줄 생각하긴 했는데 저 정도로 드라마처럼 제대로 시댁 느낌인 줄은 몰랐습니다. 김치 싸대기보다 더한 말 싸대기를 때리실 것 같아서 긴장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전화 끊자마자 시어머니한테 문자가 왔어요. 남편한테 말하지 말고 와라 라고 하시는데 절 어떻게 하시려는 걸까요? 전 지금 헤어지는 게 낫겠다 싶어요. 매번 이런 긴장감과 스트레스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성향이 감정적이지 않고 엄청나게 이성적이에요. 그동안 참을 수 있는 선이어서 그래도 참는 대로 살았는데 오늘은 진짜 절실히 깨달아져요. 진짜 나를 며느리 시녀로 생각하시는구나. 종년 하녀쯤으로 생각하시는구나. 남편과 저희 부모님께서 있으니 이 정도지 저희 부모님이 없는 고아였으면 더하게 할 사람이구나 싶네요. 물건 살 때나 어린아이 대할 때 소름 돋게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 결혼 전에 느꼈는데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싶은데요. 글을 쓴 이유는 혹시나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틀린 건 있지 않을까 해서요. 제가 왜곡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지 않을까 해서예요. 결혼해서 시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 아는 언니 동생들은 시어머니랑 진짜 잘 지내고 카페도 가고 딸 같지는 않아도 서로 매너 있는 사이로 잘 지내던데 주변의 시어머니와의 다른 일화들을 말하면 모두 반응들이 시어머니 70대 아니시냐고 며느리들 엄마들 세대처럼 대한다고 그러시더군요. 남편도 알아요. 그래서 저한테 더 잘해주고 최대한 엄마랑 안 만나게 하려고 한 건데 제가 행복하면 시어머니가 힘드신가 봐요. 제가 이제야 결혼하고 처음으로 살만해지니까 옥죄해 오고 싶으신가 봐요. 본인 마음대로 저를 제어하기를 원하셨는데 만남 자체가 없으니 이제는 괴롭히시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저와 자식들 앞에서 아버님께 소리 지르고 혼내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하고 이게 너무 반복되니 저도 아버님 혼나시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아버님은 본인이 힘드시니 저한테 시어머니한테 잘하라고 하시고 제가 연락을 안 하면 시아버지한테 뭐라고 하고 그럼 아버님께서 남편과 저한테 뭐라고 하고 익숙함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럽고 왜 저러시지 그랬는데 1년 넘게 봐오니까 그 감정이 썩 사라진 게 너무 소름입니다.
저는 내일 시어머니 만나러 절대로 안 갈 겁니다. 혼자 수모 당하고 싶지 않아요. 가서 머리채라도 뜯길까봐 갈 수가 없습니다. 후기. 결론은 남편한테 다 말했고요. 집에 오는 거 기다리기에는 마음이 다 후려지지 않아 전화로 말했는데 말하자마자 집을 찾아갔더라고요. 본인이 신경 안 쓰일 수 있도록 잘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전 그날 저녁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연애할 때도 한 번도 헤어지자고 한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그만하자고 말하니까 벙쪄해서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그냥 다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자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날 이야기를 길게 했는데 그동안 저한테 서운했던 걸 말하더라고요. 본인 엄마한테 찾아간 날 엄마도 서운한 게 많았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온 거고 시댁보다 친정 부모님을 더 자주 만나니 그게 서운했고 본인들이 더 가까이에 사는데 친정 부모를 더 자주 만나고 하는 게 너무 세상 서운했다고 하네요. 와이프한테 왜 그랬냐고 찾아갔지만 결국 시어머니 서운했던 이야기 듣고 오니 미칠 노릇이었던 거겠죠. 그래서 전 평생 네 엄마를 안 보거나 그만 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했더니 그럼 본인이 부모님이랑 인연을 끊겠다네요. 어쨌든 결혼을 했으니 너와 내가 가족이니까 저를 선택하겠다고. 저는 그럼 천륜을 끊게 한 악녀가 되는 거겠네요. 하지만 솔직히 이래나 저래나 지금 남편 엄마랑 연락 안 하고 해야 되는 생각도 없는 이 자체가 너무 속이 편하고 평화로워요. 결혼생활 1년 내내 남편은 시댁 가면 점심 저녁 다 먹고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랑은 어쩌다가 점심만 한 달에 한두 번씩 먹고 온 거고요. 너희 신혼이니 밥 한 끼 먹고 너희 여가 보내라 잘 지내라 그러던 친정 부모님이셨죠. 반면 시댁은 매일같이 뭐 도와달라 어디 가자 며느리 봤으니 장같이 보러 가자 시부모님들과 같이 한 시간이 훨씬 많은데 친정 부모님 만나는 자체를 싫어하시니 저렇게 서운하다 하시는 거겠죠. 처음 듣는 소리여서 너무 황당하고 기분이 더 나쁘더라고요. 1년 넘는 시간 동안 정말 말도 안 되는 개 같은 소리를 들어도 참고 삭히며 멀어지는 그 시간 동안 시부모는 저희랑 더 자주 만나고 싶어 했다는 게 너무 웃기네요. 아무도 내 마음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모른 채 본인들만의 세상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 작년 7월 8월에 쓴 일기를 보니까 제가 그때 딱 1년만 살아보고 이혼하자고 썼더라고요. 그때 가서도 힘들면 헤어져야지 했는데 1년 한 달이 지나니까 결국 시댁하고 연을 끊게 되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 며느리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아들을 뺏기던지 이혼 당하던지 하는 걸 왜 모르실까요? 결국 저희 시어머니는 아들을 뺏기신 것 같네요. 지금은 남편 믿고 이렇게 연 끊는 걸로 마무리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끊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또 그 어머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면 저는 정말 이혼을 불사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말대로 제 인생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트라우마 때문에 잠 못 자고 목소리만 들어도 손 벌벌 떠는 이 생활 정말 청산할 겁니다.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시어머니란 여자는 이혼하면 쳐다볼 일도 없는 정신나간 못돼 처먹은 아줌마일 뿐입니다. 일단 문자는 남편 보여주시고 글씨가 가지 마세요. 지금 쓰니 정신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 아줌마가 때리지만 않았지 순이를 지배하기 위해 폭력적으로 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폭언 듣고 허드렛일까지 종년 잘하면서 인간적인 모멸감과 굴욕감도 느꼈을 텐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가정은 그 다음이고요.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인생 종치는 거 한순간입니다. 댓글이 시부모가 그쪽을 더 좋아한 게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 앞에서 제 시모가 진짜 딱 그런 반응인데 소시오들은 다들 똑같네요. 저는 시모의 막말을 듣고 4년을 참다가 시모가 선을 심하게 넘고 그냥 바로 연락 끊었고요. 저희 남편이 님 남편처럼 가서 중재하겠다고 얘기하고 했는데 한다는 소리가 우리 부모님께서 널 아낀다 그러더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막 웃으며 너희 집은 아끼는 사람한테 막말하느냐? 그게 너희 집의 애정 방식이라면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냐? 난 그런 애정 필요 없다. 너는 그걸 그래도 부모라고 변명이라고 들고 오느냐? 그 정도 머리 회전이 안 되냐? 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지도 알면서 본인 부모 감싼 거죠. 님 남편도 똑같아요. 시모가 서운했던 얘기를 전해놓고 인연 끊겠다는 게 뭔 뜻이겠어요? 지도 지네 부모 지랄 맞고 비상식적인 거 안다는 뜻입니다.
당장 헤어지면 지 혼자 저 지랄 맞은 시모랑 상대해야 하니까 나한테 잘해주고 상식적인 마누라 옆에 있는 게 좋은 거죠. 한 1년 정도는 잘할 수 있겠지만 이후에는 너 때문에 부모님 영 끊었다 얘기 분명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미리 말해뒀어요. 나는 영 끊지만 너는 부모니까 할 도리 하라고요. 나중에 내 탓하지 말라고요. 그래도 님 탓해요. 계속 살 거면 이거 확실히 인지하시라고요. 님 시모는 소시오라서 절대 아들 그냥 안 놔줍니다. 계속 불쌍한 척 할 거고 아이라도 나오면 더 할 겁니다. 그냥 알고서도 이 남자랑 같이 갈지는 꼭 생각해 보셔야 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